등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말씀드렸던 대로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그런 반등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쪼모투캅스의 이드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오늘 시장 상당히 좀 걱정을 좀 했었는데 다행인 모습으로 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반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장 같은 경우 양시장이 그나마 조금 많이 반등을 했죠. 오늘장 같은 경우도 역시 제약바이오가 빠졌다고 하면 주말에 개인들이 많이 힘들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좀 위로가 되게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요. 이렇게 어려운 장일수록 좀 힘을 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옛날 우리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뭐 살 수 있다 이런 뭐 속담이 있듯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대형주도 고가 대비해서 50% 이상 바로 나가버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만 한다고 하면 큰 무리 없이 8월장 준비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 통해가지고 자신이 보유한 종목 다시 한번 AS 해보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시장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던 대로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홀딩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좀 되는데 정말 다행인 어떤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 제가 봤을 적에는 코스닥 지수 2차, 3차 랠리적인 상승이 아닌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 잘 잡으셔서 이렇게 변동성이 어떤 그런 심한 장세에서 빠른 트레이딩이 요구가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저희 종목투카스와 함께 궁금증 해소 풀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달을 마감하는 날이기도 한데 빠르게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2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체크포인트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종목 보겠습니다. 9122번님 에코프로 9,130원의 비중 20%.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2차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이죠. 최근 들어가지고 재무제표를 놓고 보면 14년도 72억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500% 이상 증가된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사에서는 올해 113억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 같은 경우는 14억 정도 나온 상황이고요. 최근 재료 찾고 보면 22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결정했다. 결국은 재무 안정성 그리고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전환사채를 발행한 걸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 주가가 산을 만들면서 200일선을 일봉상으로 지지를 했다가 좀 떨어지는 패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최근 급락을 같이 받고 오늘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뚜렷한 매수 주체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현재가 8,540원인데 9,100원에 매수하고 계시다고 하면 다음 주에는 조금만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9,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에 반드시 밴드 맞춰가지고 좀 매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7542번님 락앤락 14,900원에 비중 5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락앤락 최근에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하반기 실적 회복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회사 내에서도 구조조정 완료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자, 최근에 이제 16,000원대부터 14,000원대까지 오늘 이제 하락폭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한 20% 가까이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적에는 이 락앤락 같은 경우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폭 나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전략이 유효한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고요. 자, 일단 매수가 14,900원대시니까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 구간부터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에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전저점이 14,200원입니다. 그 가격권이 7월 9일의 가격을 저점 경신한 가격이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경우 하락의 저점이 되겠죠. 1,500원대. 그러니까 쌍바닥 정도 지금 단기 쌍바닥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가점 보도록 하시고요. 자, 손절가 밴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선 13,500원 정도 61선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인 홀딩 가점 그리고 하반기 실적 확인할 때까지는
지속적인 홀딩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746번님, K사인 3,100원에 비중 25%. K사인 같은 경우는 결국은 KB 제2호 기업 목적 스펙주가 상장이 된 케이스죠. 작년 11월 11일 날 상장이 됐었는데, DB 암호화 표준 기업으로 좀 선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점차적으로 주가가 가파르게 좀 공모주가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에 청약률도 증가되고 스펙주에 대한 관심도 시장에서 굉장히 커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합병한 이후에 주가가 꾸준히 좀 상승하는 패턴 보이고 있고요. 3,1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단가에 매수한 걸로 판단되고 있고 손절 라인은 잡기에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 잡지 마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로 이 종목 3,550원 목표가 잡을 테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매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3685번님 하이셀 174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입니다. 자, 하이셀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우리 종목 투캅스 시간에 한 4번 정도 상담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900원에 가깝게 붙이면 붙일수록 일단은 매도 관점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7월 23일에 1940원 정도를 찍다가 윗꼬리를 달린 모습. 자, 그 이후에 음봉 캔들이 좀 나와주면서 1940원, 그러니까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와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자, 역시나 주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주로 마감하는 주봉 차트, 음봉 캔들로 마감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월봉 캔들 같은 경우, 이번 달을 마감하는 월봉 캔들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지금 양봉 포지션으로 지금 마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달 초반 정도에는 다시 한번 1900원대에 대한 돌파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1740원 조금은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1900원대가 왔을 때 일단은 수익 실현 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7743번님 FNC 엔터 28,600원에 비중 30%, 현재가 27,000원이고요. FNC 엔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재료가 많죠. 유재석 영입, 노홍철, 김용만 연입, 무한도전을 인수를 영입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재밌는 이슈도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과거의 대장주격인 SM, JYP, YG 엔터보다 로엔이 시가총액의 엔터주 중에서는 1등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FNC 엔터가 4등으로 JYP보다 더 가파르게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급등을 했습니다. 7월 16일이죠. 유재석 영입 효과에 힘입어 29% 상한가에 망업을 했고요. 저 다음 날에는 증시가 갑자기 급락함과 동시에 좀 하락을 맞았었는데, 그 이후에도 노홍철과 김용만 스타급 대거 영입으로 인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16일이죠. 16일 상승하기 전날인 15일 날 결국은 대주주가 지분 매각을 260억인가 200억인가 했는데, 그 자세한 거는 수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주주 지분 매도가 있었는데, 이 종목 28,600원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성장성 바라보시면 이번에 상승 나왔을 때 고점인 31,500원까지는 좀 무난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조금 길게 가져가신다 생각을 하시면서 정고점 31,000원을 딱 타겟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 목표가 맞춰가지고 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1042번님 SM 35,500원에 비중 1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SM 지난번에도 상담을 좀 해드렸지만은 한 35,000원대에서 일단은 수익 실현 사인 좀 드렸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일단은 매수가가 35,500원이십니다. 어느 정도 상승할 때 매수하신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게 전저점에 대한 지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있는 부분들. 자, 결국 이제 오늘 같은 경우 2.5% 정도 하락이 좀 나와주면서 31,000원대까지 좀 나와주었지만은 전저점 31,000원대, 31,100원대를 일단은 유지하게 되면서 전저점까지는 일단 내려온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해서 아직까지 어떤 그런 하락에 대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계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이 급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일단 매도 사인 드린 이유도 일단은 상승 부분에 있어서 매물벽 소화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그리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 결국에는 에너지를 응집할 수 있는 그런 기간 조정의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최근에 면세점 관련된 이슈도 있고 어떤 그런
신곡 발표, 대형급들 가수의 그런 모멘텀들 꾸준히 어떤 그런 상승할 수 있는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열어두시고 투자하신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밴드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저점 3만 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인 홀딩 관점 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 종목 하반기 정도까지는 4만 원대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그 다음 종목 웹잼 보겠습니다. 매입가 37,000원이고요. 비중 70%인데 현재가 32,300원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32,000원대 이 라인 32,000원, 33,000원대 제가 목표가를 42,000원을 잡아드렸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고가가 41,650원까지 뭐 한 300원 정도 모자란 상황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이 만약에 실시간 리딩 방송이라고 하면 뭐 몇 점에 정확히 좀 매도 사인을 좀 줄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돌발 악재가 터졌죠. 결국은 최대 주주의 지분 매도 사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쭉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게임주, 아예 모바일 게임주, 컴투스, 게임빌, 전체적으로 모바일 게임주들의 주가가 급락에 같이 맞춰가지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기업 자체 굉장히 우량하고요. 재무구조 굉장히 좋은 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어쩔 수 없이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은 NC소프트의 뭐 실적 악화 같은 이슈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3% 가까이 빠졌었는데 이제는 전형적으로 이제 쓰리바닥 구간에 진입해가지고 안정적인 라인까지 다시 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2,000원 선이 기존엔 타겟이었는데 이제는 1차적인 목표가로 4만 원 선 잡으시고요. 4만 원 온다고 생각하시면 4만 원 왔을 때 매도를 하지 마시고 저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기업 같은 경우 굉장히 매출 영업이익 꾸준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뮤 오리진 같은 경우는 애플 스토어에서 항상 1, 2등을 달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뭐 하반기에 주도 섹터가 모바일이랑 온라인 게임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이 되겠다는 보다는 그 이후에 될 가능성, 뭐 하반기, 늦가을이나 겨울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조금 걱정을 덜 하시고요. 좀 시간을 사시면서 한 두세 달 가져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밴드 설정해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태평양 물산요. 예. 5,060원에 샀거든요. 30%요. 5,060원에 30%요? 네네.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죠? 네네. 어떤 점이 많이 궁금하세요? 계속 떨어져서 이거 네네. 들고 있어야 하는지. 들고 있어야 되는지요? 네네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지금 구간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네. 태평양 부산 자체가 네. 겨울에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겨울 의복에 대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폭이 좀 겨울에 좀 강하게 좀 치고 왔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자 중요한 것은 이번에 네. 5,270원까지 상승했다 지금 4,000원대까지 빠진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주봉 차트를 좀 돌려보시면 아직까지 하락의 연속 추세선상에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지금 아직 매도하지 마셔라라고 좀 말씀드리냐면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적에는 추세 자체는 하락 추세지만은 굳이 손절하면서까지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은 좀 가능합니다만은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보셔서 추가 매수 관점을 조금 더 노리시는 게 일단 좋으실 것 같아요. 추가 매수로요? 예.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추세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종목 한 4,000원, 그러니까, 3,600원대 있죠? 네네. 3,600원대까지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네.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차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기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부분은 있겠지만은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하락 구간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감안하시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러니까 다음 달이 이제 8월 달이잖아요. 8월 달이잖아요. 다음 달 한 중반 정도 있죠.
네. 다음 달 중반 정도에 다시 한번 좀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주가 하락폭 좀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하시는 것보다 8월 중순 정도, 초중순 정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전략. 아, 선생님, 그러면 예. 지금 추가 매수하지 않고. 네네. 8월 중순 때까지 그냥 홀딩하고 있다가. 예. 선생님께 그때 다시 전화 한번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아, 일단 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우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상방울이 갑자기 먹어치 빠져가지고 네. 유상증자락 하면서 턱 나오더라고요. 텔레비에 보니까 네, 네. 속보락 하면. 네. 유상증자 그거 한다고 상방울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야면 좋은지. 매입 걱정이 단가랑 돼가.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1685원이에요. 네. 20%예. 오늘 좀 많이 급락을 했네요. 16% 예. 이상 급락을 했고요. 장중에 예. 22%까지 빠졌다가 그나마 아래 꼬리를 단 양봉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예. 뉴스를 찾아보니까 결국은 377억의 유상증자 결정이라고 해서 운용자금 악재입니까? 악재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으니까 주가가 좀 급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예. 시설 자금으로 한 60억 그리고 나머지 한 300억 정도는 운영 자금으로 쓰겠다라는 뉴스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좀 급락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재료를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재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국제 중국에 아동 산다케가 그래서 샀어요. 예? 중국에 거기에 판매가 많이 된다 캐가 그래가 샀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요, 예. 기업이 움직이는 건 딱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진출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예. 계획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오르고요. 만약에 예. 중국에 진출을 해서 실적이 나온다 그럴 때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나와요. 근데 예. 통상 개인들이 사셔야 될 부분은 이 1차 랠리가 아니고 2차 랠리에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올라탔는데 안 해버린다. 그럼 주가 다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중국 쪽 매출이 점차적으로 나온다 하는 무릎에 사셔야지만 꼭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기업 같은 경우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보율 또한 100%도 안 되게 현저하게 낮은 상황입니다. 75%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행히 조금 그나마 위안을 삼을 부분은 뭐냐면 이게 지금 370억 정도의 유중인데 대주주인 광림이 그 주주 배정으로 받는 100%는 다 받을 것이다. 청약을 완료할 것이라는 지금 뉴스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 그게 무슨 뜻이라 예. 그러니까 대주주가 예.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래 권리가 달린 양봉이 나온 상황이고요. 예. 1685원이라고 하면 이번에 급락 나오기 딱 전에 사신 것 같은데 예. 흐름을 좀 봐야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를 놓고 보면 거의 1,000원대 이번에 상승 나오기 전에 1,000원을 만나러 갈 가능성이 있긴 한데 다음 주에 이 종목이 종가상으로 이번 하락의 최저점이 되겠네요. 1,16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가져가시는 전략 취하고요. 만약에 1,160원이 이탈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로스컷은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1,160원 손절가에. 일봉으로 보지 마시고요. 다음 예. 주 금요일 날 종가상 마감이 1,160원 밑에서 끝나면 반절은 정리하시고요. 예. 나머지 반절만 저라면 가져가는 전략 취하겠습니다. 물타기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매출이 나오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니까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예. 걱정되시면 종가상 1,160원이 터치가 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뭘 탈지 말지 좀 결정을 다시 한번 예, 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C큐브. 치키고요. 14,200원에 예. 20%예요. 14,200원에 20%요? 예. 예. 어떤 게 많이 근데 궁금하세요? 이거 사고 나서 한 번도 오르지를 않고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걸어봤어요. 많이 좀 걱정되시겠어요? 예.
일단은 지금 16,000원대부터 이제 급락이 계속적으로 계단식 네. 급락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다음부터 매매를 좀 하실 때 예. 좀 거래량을 좀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부터는 반드시 좀 거래량적인 측면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지금 구간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C큐브가 화장품 관련된 이슈로 올라왔던 건 알고 계시나요? 예, 예. 예, 화장품 이슈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올라왔던 상황이었는데, 자, 9월 달에, 춘절이 있죠, 중국에. 예. 9월 달에. 예. 자, 그래서 제가 화장품 관련주를 좀 말씀드릴 때 중국 춘절 관련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모멘텀들이 아직까지 화장품 관련주들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뭐 중국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좀 얘기는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중요한 건 테마 섹터로 같이 움직이는 화장품주들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같이 동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종목 지금 14,000원대시잖아요. 예. 14,000원대까지 단기간에 급등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워낙 하락폭이 깊기 때문에 되돌림파도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한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 위치는 그 정도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에너지 응집하면서 기간 조정의 패턴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종목 어느 정도 상승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겠지만은 추후에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올바른 그런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밴드 좀 설정해 드릴게요. 11,800원대 있죠? 13,800원? 11,800원대요. 예, 예. 11,800원대가 이번에 하락하기 직전 고점입니다. 그게 이제 61선부터 맞고 떨어진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권 11,800원대 오시면은 반드시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추가 매수 관점 여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1,800원. 네. 예,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테레비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네, 텔레비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예, 여보세요? 네, 아.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소리 좀 가지고 계세요. 기업은행이야. 기업은행이요. 텔레비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텔레비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네.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네.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세요. 네. 기업은행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세요. 14,800원이요. 봄에 샀어, 봄에야. 그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네. 비중이요, 비중. 비중 한 20% 되지요. 20%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우리은행, 은행 관련된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 예,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은행주들에 대한 종목 상담을 이번 주에 했구나. 이번 주 초에 했는데 그때 우리은행 상담 드렸을 때 단가가 9,100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9,000원이 이탈 시에 물을 무조건 타셔가지고 평단을 낮추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인 즉슨 우리은행 같은 은행주들은 이제는 다시 한번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과거에 고배당을 해줬던 기업이 5% 가까이 배당을 해줬죠. 작년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가지고 은행 같은 기업들이 이제 건설사들의 PF 그리고 조선사들의 대출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부실 채권을 어느 정도 껴안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이 이제는 좀 소화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향후 미래 성장성이 그나마 괜찮은 기업이고요. 제가 시초에 먼저 우리은행을 말씀드린 이유가 은행주들의 대장격인 우리은행이 딱 맥점이 12,000원대니까
12,000원대를 설정하셔가지고 딴 은행 종목도 같이 연계시켜서 보시는 전략이 좋고요. 우리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12,500원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13,850원까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상승세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지금 현재가 13,850원인데 1차적인 목표가로 14,500원 잡아드릴 테니까 14,500원을 타겟을 맞춰가지고 좀 매매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네네. 네, 다음은 7370번님, S&T 중공업 14,00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S&T 중공업 최근 들어서 실적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상승에 대한 부분들로 어떤 깜짝 이슈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14,700원대까지 상승했던 그런 모습들. 자,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T 중공업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계단식 하락이 좀 진행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폭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반기 실적 또한 어느 정도 양호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주가의 회복적인 부분들 나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번에 상승을 할 때, 그러니까 7,000원대부터 14,000원대까지 상승을 할 때 그때 14,700원 정도 고점이 나왔고, 그리고 거래량이 터진 모습이 되겠고요. 자, 14,600원대까지 쌍봉을 정확하게 찍은 이후에 61선 이탈되니까 역시나 계단식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 굳이 매도하는 구간은 아니다. 자, 결국에는 추가적인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아닌 옆으로 기는 개걸음의 패턴들의 모습, 차트 기술적인 부분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평선 수렴화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 결국에는 기간 조정으로 인해서 에너지 응집하는 패턴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결국에는 하반기 실적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자, 역시나 그에 맞게 투자물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 기관들의 매수세, 투신권하고 연기금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던 그런 모습들. 자, 최근 들어서 연기금에서 꾸준히 좀 매수에 들어오고 있죠. 7월달에 한 거래일을 그러니까 어제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런 관점 바닥권에서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계속적인 홀딩 관점 그러니까 만 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인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 12,500원대가 왔을 때 한번 추가 매수 관점 여부 살펴보시는 전략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1046번님, NC소프트 21만 6천원에 비중 20%, 현재가 21만 9,500원이고요. 오늘 실적 발표를 했고, 실적 발표를 한 콩쿠르에서 기존의 기대였던 리니지 이터널에 대한 코멘트를 좀 했죠. 비공개 테스트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몇 번을 더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리니지 이터널을 하반기에는 출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기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결국은 비공개 테스트를 조금 더 한 후에 게임을 출시할 것이라는 실망스러운 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좀 예상치를 하회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가 반영돼가지고 주가가 오늘 6.9%, 7%가량 급락을 했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21선이 이미 이탈돼 있는 상황인데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그나마 안정되게 200일선이 21만 원 라인에서 딱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60일선이 딱 21만 원 선에서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1만 6천 원이라고 하면 일단은 수익 구간이신 것 같은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지금은 모바일 게임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마케팅적인 비용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매출은 발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 가면 갈수록 모바일 게임에 대한 기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리니지 이터널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눌림목이 왔을 때 조금씩 더 매수해서 분할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9132번님, 아비코전자 6,00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입니다. 자, 아비코전자 최근 들어서 매출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씩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현재 구간 매도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 지난번에 한번 7월 6일 정도에
7월 6일 정도, 그러니까 지지난주 정도에 한번 5,100원대까지 하락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번에 다시 한번 오늘 같은 경우 5,090원대까지 좀 하락이 좀 나와주었죠. 하지만 음봉 캔들로 좀 마감이 되면서 쌍바닥 정도 유지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조정권에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지금 구간부터는 어느 정도 옆으로 기는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하반기 실적이 어느 정도 확인을 하면서 모멘텀들 계속적으로 재료적인 측면들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아비코 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 현재 구간 일단은 지금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구간 추가 매수는 조금 더 하지 마시고요. 일단 다음 달이 이제 8월을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에 다음 달 초반 정도에 한번 연락 주셔갖고 추가 매수 관점 여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0240번님 현대리바트 67,800원에 비중 20%, 현재가 63,500원이고요. 결국은 한샘도 그렇고 현대리바트도 그렇고 견자재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급락을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15,000원 정도, 한 20% 정도 급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다행히 이 종목은 21선을 항상 타는 패턴을 보였고요. 이번에 21선이 이탈된다 한들 7월 초에 이때 가격이죠. 딱 55,000원대 라인에 그래도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안심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67,800원이면 손절 딱 하시기에는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21선을 타고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 급락에 맞아가고 같이 빠지고 있는 패턴인데 이 종목은 다음 주에 만약 21선을 강하게 67,000원, 8,000원 라인이 되겠네요. 68,000원을 다음 주에 강하게 돌파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터치하러 갈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다음 주 주봉상으로 68,000원을 터치를 못하고 끝난다 그러면 하방으로 55,000원까지 좀 열어두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메디포스트요. 메디포스트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152,000원에 50%요. 152,000원에 50%요? 예. 매수가가 좀 높고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어요. 예. 어떤 점이 많이 궁금하시죠? 여기 제가 장기로 다 좀 갖고 가보고 싶은데 좀 어떤가 싶어갖고요. 예. 자, 일단,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 급락한 건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월봉 차트에 지금 보시면은, 화면 보이시나요? 예. 음봉 캔들이 나와주고 있고, 윗꼬리가 길게 나왔어요. 그죠? 이번 달에. 예. 이번 달이 이제 7월을 마감하는 한 달의 마감인데,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을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도 음봉 캔들이 나왔어요. 이번 달에. 그죠? 한미약품도 윗꼬리가 긴 음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이 메디포스트나 어떤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이번 구간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구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급등 후에 지금 급락이 나왔잖아요. 급등 후에 급락이 나왔고 기술적 반등이 예상이 되는 시점이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2차, 3차 랠리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종목별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이 메디포스트 카티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그런 기대감적인 측면들, 일본의 어떤 뭐 특허도 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냐면 일본은 굉장히,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 그런 국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관절염 치료제라든지 이런 그 치료제들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메디포스트에서 어떤 그런 카티스템 같은 경우 어떤 개발하게 된다면 진출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매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기대감은 좀 남아 있다. 하지만 그것이 기대감이 결과로 오기까지는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기술적 반등적인 측면 일단은 13만 원대 부근까지는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그 이후의 패턴의 모습들은 다시 한번 시장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13만 원대 한번 왔을 때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때 꼭 한번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SK하이닉스 네. 10%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좀 올랐잖아요. 제가 4,500원에 샀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 가격에 조금 더 사도 될지 아니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요. 제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이제 쉽게 그거 들어보셨죠? 네네. 예, 반도체 사이클이 통상 3년이 주기예요. 네. 제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거 TV에 보이시죠? 네네. 지금 2009년에 시작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대표적인 반도체 사이클이 3년 상승해서 2011년까지 쭉 상승을 하다가 3년 동안 조정, 그리고 3년 동안 옆으로 눕죠. 그리고 네. 13년부터 다시 한번 3년 동안 상승을 했다가 15년 때 끝날 때까지 바짝 상승.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3년 가고 3년 눕고 3년 가고 3년 눕고 사이트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기에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지금 반도체 가격이 디램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네네.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투자를 하시려면 꼭 뭐를 또 보셔야 되냐면 네. 제가 좀 띄워놨는데 어디 갔네요. 그 종목 같은 경우도 그 해외 종목도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항상 그 SK하이닉스를 투자를 하시려면 최근 들어가지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주가는 급등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주가, 그리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커플링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사이클링이요? 예? 사이클링이 똑같다고요? 아니요, 차트 모양이 거의 똑같아요. 네네. 예, 차트 모양이 거의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SK하이닉스가 못 따라갔어요, 그 차트를. 그러니까 네, 결국은 맞아요. 제가 지금 이거 지금 보이시죠? 네네. 이 TV도. 네. 잠깐만요. 이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차트예요, 지금 미국에.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언제죠? 이날 7월 28일 날 9%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놓고 보면 7월 28일 날 주가 결국은 이게 몇 프로죠? 마이너스 0.40%에서 마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 투자하시기에 어떤 부분을 조심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제가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사이클이 막바지가 아니겠느냐라는 걱정을 하면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둘째는 방금 보여드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를 중국 국영기업이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루머가 돌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숨은 악재가 잠재적으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좀 염두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원래라면 SK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21선에 바짝 붙인 39,000원 선에 와 있어야 돼요, 원칙은. 네. 두 개랑 두 개를 겹쳐보면.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언더퍼폼 돼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과거에 제가 SK하이닉스를 4만원대 사서 5만원대 매도해라는 과거 박스권 때 그 개념을 좀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접근하실 때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네. 비중이 10%이신 건 뭐 비중은 괜찮은데. 제가요, 근데요. 네. 이게 오래된 게 아니라. 네. 7월 초에 샀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사면 어떨까 해서요. 저라면 안 살 것 같아요. 안 사요? 예, 저라면 안 살 것 같고요. 네네네. 예, 1차적인 목표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 나오면 41,000원 잡아드릴 테니까요. 41,000원 보시고요. 지금 당장은 PC 디램 수요 감소로 인해서 주가가 다 빠져요. 디램 관련된 회사들이. 네네. 근데 오늘 결국은 뭐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서 영업이익 3조 4천억 나왔다. 뭐 이런 이슈가 묶여가지고 주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1차적인 목표가 41,000원 잡아드리고요. 가을 오기 전에는 조금 관심 밖으로 놔두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좀 맞춰주세요. 그러면 혹시 제가 가을까지 갖고 가도 될까요? 그냥. 그러면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악재가 출현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매입 단가 위에서 충분히 수익 실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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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바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덕전자, 매수가 10,000원에 6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대덕전자 스마트폰 어떤 그런 공급하는 메인 기판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죠. 자, 대덕전자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공급에 대한 포화 상태로 인해서 실적적인 측면들, 향후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주가의 하락폭 깊어졌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게 고가 대비 주가가 50% 가까이 급락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 어떤 종목이든 결론적으로 잡주가 아니라면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좀 최근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자, 대덕전자 같은 도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죠. 1,400원대부터 6,600원대까지 45% 가까이 급락이 좀 진행했던 그런 상황인데, 자, 역시나 6,000원대 아래 6,600원대에 대한 아래꼬리를 달고 7,300원까지 단기적인 반등이 좀 들어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 종목이 결론이 이제 하반기에 대한 배당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주당 300원을 배당을 하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자, 이번에도 어느 정도 배당을 좀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 폭, 가격적인 측면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종목 손절하는 의미는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매수가가 좀 10,000원이시기 때문에 지금 워낙 지금 40% 가까이 손실 구간이십니다. 자, 그래서 자,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지난번에 한번 6,000원대까지 하락이 좀 나왔을 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아래꼬리가 음봉 캔들에서 길게 나왔습니다. 아래꼬리가 길게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급등이 좀 나온 모습들. 자, 지난번에도 아래꼬리가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와줬지만은 옆으로 한번 추가적으로 하락했던 그런 상황이 좀 나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이 전저점, 그러니까 6,670원에 대한 아래꼬리를 다음 달에 지키냐가 상당히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 매도적인 측면보다는 일단 긍정적인 측면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 부분들에 맞게끔 최근에 바닥권에서 매수한 주체가 기관들의 매수세입니다. 자, 연기금들 매수세 6만 주씩 지금 3거래일째 바닥권에서 지금 들어올린 주체가 기관이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밴드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상승적인 밴드 8,000원대, 그러니까 61선 정도가 한번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포인트 좀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코롱예.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88,700원에 20%입니다. 아, 이거 좀 비싸게 사셨네요. 예, 예. 코롱 같은 건 좀 놓고 보면 결국은 코롱 생명과학과 코롱 인더스트리, MOD, 뭐 연결 대상이 아니지만 자회사로 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롱 생명과학과 코롱 인더스트리의 주가, 그리고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출렁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놓고 보면 뭐 저평가 국면에 뭐 좋다 해가지고 7월 초에 강한 상승 나왔다가 7월 16일 날 코롱 생명과학 신약 국내 허가 불투명 소식 때문에 뭐 주가가 급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코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정말 뭐 기술 수출한 제품이 뭐 30개가 넘어가죠. 뭐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해서 한 50% 이상 이미 좀 급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코롱도 고점 93,000원 대비해서 5만 원까지 거의 뭐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나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상 놓고 보면 21선을 항상 터치를 하면 아래꼬리를 달면서 굉장히 센 음봉을 나타나기, 아래꼬리가 굉장히 긴 음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양호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저점 52,000원을 강하게 지지하려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로스컷 하시기에는 조금 아까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최근 매매 동향에 잡히는 뭐 매물을 쏟아낸 주체는 기관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매물세가, 매도세가 진정되는가, 이걸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그나마 외인이 다 받아갔으니까 그나마 양호한데, 제가 생각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성 돌려가지고 위로 돌릴 가능성 높고요. 1차적인 목표가로 72,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뭐 매입하신 단가 대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단가죠. 하지만 72,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72,000원 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받으신 후에 매매 방향성 잡으세요. 여보세요? 네, 그렇게 매매 방향성 좀 잡아주세요. 네네, 그런데. 네. 지금,
59,000원 후반대에서나 6만 원 터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미약품이 시총이 5조가 넘어가죠. 5조 6천억, 4천억 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시총이 5조가 넘어가는 회사를 3일 만에 반토막을 내놨습니다. 시장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약바이오 섹터 잘못 건들면 계좌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닥에 사시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이 좀 진정된 다음에 무릎에 사셔도 충분하니까 지금은 타이밍 아닌 것 같고 시장이 좀 진정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물 타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때 다시 한번 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테크윙이요. 테크윙이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0% 12,500원이에요. 10%에 12,500원이시고요. 절반은 먼저 던졌죠. 예? 절반은 20% 했을 때 절반, 10%는 그때 팔았어요, 그냥요. 아, 좀 파신 거세요? 네. 파시고 조금 올라오신 상황이신 건가요? 아니죠. 근데 12,500원 샀으니까 좀 많이 손해봤죠. 아니, 그러니까 매도한 가격보다 지금 올라온 가격이신 건가요? 올라온 거 아니에요. 안 올라왔어요. 아, 올라온 거 아니시고요. 예. 자, 일단 테크인 같은 경우 반도체 관련된 어떤 그런 기업이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권역에 들어왔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의 지금 고가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그건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예. 이 종목의 지금 최고가가 13,000원입니다. 아, 예. 13,000원이고 직전 고점, 그러니까 7월 달에 경신한 가격이 12,950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 12,950원이고 역사적 최고가가 13,000원이면은 13,05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진 상황이죠. 예. 자, 그런 상황에 봤을 때 13,000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권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자, 그래서 일단은 12,500원대가 매수가시잖아요. 예.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3분기 실적 최대치라는 건 지금 언론에 나온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누구나 알고 있는 호재는 결코 큰 호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3분기 실적 나오는 날 주가의 고점적인 부분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관점 좀 보도록 하시고요. 예. 자, 그리고 매수가가 지금 12,500원이니까 매수가 부근 정도 왔을 때 12,650원에 대한 돌파가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은 홀딩 관점 좀 보도록 하시고 예. 13,000원대에 가깝게 붙이면 붙일수록 일단은 조금은 정리 차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일단은 정리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실적이 언제쯤 나옵니까요? 글쎄요, 실적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있죠? 다음 주 월요일에 회사 주식 담당자분한테 한번 전화 통화를 시도해보셔갖고, 예.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현대로펜 17,500원의 비중 10%고요. 예, 지금 현재가 17,550원입니다. 현재 딱 근처에 사신 것 같은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 제가 상담을 한번 해드렸죠. 22,000원인가 가지고 계셨던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올해 초죠. 2월에 16,000원대 바닥 기술적 반등 나온다. 그러나 2분기 실적 안 좋으니까 업황 회복될 때까지는 가파른 회복세는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6,000원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정고점인 22,000원 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가 17,500원인데 딱 애매한 순간에 사지 않으셨나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 1차적인 목표가로 이 종목은 잡아봐야 18,500원 잡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현대 로템은 좀 접근하시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8,500원 금방 가면 수익 실현하고 나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최근의 시장 상당히 변동성이 심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대응하기 쉽지 않으셨으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저희 투캅스라는 명칭에 걸맞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멘토가 되드리겠다 하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자, 다음 주는 8월입니다. 자, 8월에도 좀 열심히 좀 달려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는 주식 잊으시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